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1995선까지 성큼 올라섰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역시 5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쁨도 잠시 간밤의 해외 증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급변하는 증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하시죠?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곧 7월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7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울한 성적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조 초반대에 그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우울한 삼성전자 실적으로 시작하는 7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증시야 여전히 1980포인트 중심으로 한 공방의 연속입니다. 2000포인트 안착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국면. 5월 초에 지수가 급등하는 것도 삼성전자 덕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6월 들어서 또 이렇게 지수가 다시 2000 아래로 크게 밀리는 와중에도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는데요. 글쎄, 7월 증시, 제가 보내드린 S&P 500 차트 일간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요,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미국 증시는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어제 말고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최종 확정치가 나왔습니다만, 엄청난 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랐던 증시, 또 어제는 장중에 한 0.7% 정도에 달하던 낙폭이 또 이렇게 소비 지표의 또 부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일간 차트 아래쪽에 보시면은 MACD나 RSI 같은 기술적 지표들이 상당한 과매수권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P 500을 한번 주간 차트로도 한번 보시죠. 주간 차트로도 보시면은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저렇게 쭉 그냥 쉼 없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차트의 왼쪽은 2011년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하던 그 무렵인데요. 그 이후 올라오는 저 과정에서 특히나 최근 한 반년 이상은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 5% 정도의 조정조차도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아니 그마저도 이렇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통했고, 전반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쭉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클리 차트에서 또 우리가 아래쪽에 그 지표들 중에 거래량 지표가 눈길을 끌죠. 2011년 무렵만 하더라도 막대기가 거래량을 표시하는 막대가 상당한 높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렇게 밀리고 있는 부분, 저런 것도 다크풀이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사설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가 아닌 IB들이 주도하는 사설 거래소에서 큰 손들끼리 크게 주고받거니 하는, 애초에는 대량 거래의 어떤 블록딜 위주로 한다고 했던 것이 요즘은 200주 정도도 거래되는, 오히려 이제 바깥에서 거래되는 양이 더 많으면서 호가로 달리는 저런 증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차트도 이렇게 시간상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버거운 그런 국면이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특히 펀더멘탈 외적인 어떤 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렇게
등락이 크게 한번 엇갈렸습니다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7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래저래 기술적으로는 7월이 변곡에 맞닥뜨리는 그런 기술적으로 또 맞닥뜨리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쭉 의미 있는 상승이 시작된 지 이제 34개월째 접어드는데 이른바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하죠. 7월에도 그냥 계속 간다면은 그냥 뭐 증시는 이유 없이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은 중앙은행들이 주도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염두는 염두는 둬야 되겠죠. 그것은 과연 이 시점에 이 차트에 기술적 분석에 매달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과 회의가 생기긴 합니다만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증시마다 데일리나 위클리, 먼슬리 차트 할 것 없이 더 가자고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에 와 있습니다. 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가운데에 그냥 가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만약에 말 위에 몸을 싣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굳이 딱히 먼저 뛰어내릴 이유는 없겠으나 만약에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면은 또 뭐 저가 매수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부르뜨려야 하겠습니까? 연주이나 20이나 BOJ 뭐 등등 할 것 없이 뭐 아이언맨, 뭐 블랙 위도우 등등 뭐 캡틴 아메리카, 토르까지 어벤져스의 시대죠. 이 세상을 살리겠다는 영웅들이 많은 시대라서 증시는 그다지 걱정 안 하고 뭐 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센터장님 영화 좋아하시나 봅니다. 자,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강세 분위기를 꺾을 요인이 없으니까 시장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부진에 혹시나 원화 강세 분위기가 한풀 꺾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일부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삼성전자를 그렇게 뭐 환율과 연관시켜서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상으로 우리 환율이 오르기 힘든 환율이 된 것은 뭐 여전히 지금 2014년 들어서 반년이 다 돼갑니다만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역수지 경상수지 측면에서의 공급 우위, 달러가 늘 넘치는 흑자죠. 거주자 외화요금도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외국인들이나 채권시장에서나 증시나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크게 털고 나가는 그런 조짐도 안 보이죠. 그렇다면 내려가야 되는 환율이 되는데 과연 지금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현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시작했을 때 환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최경환 그 후보자의 그 환율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이 글쎄요, 이제 기존에 우리 뭐 국제금융국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의 전통적인 이 환율 주무부서의 실무 라인과 어떤 조율을 거쳐서 만약에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는다면은 뭐 1,000원을 향해서 가고 또 1,000원 아래도 염두에 두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뭐 전반적인 또 정책적인 판단이 달라진다면은 또 1,020원 내지는 1,010원대에서 또 이렇게 한동안 옆으로 기울 수 있는 그런 환율.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보다 재료보다는 새롭게 출범하게 될 우리 2기 경제팀의 환율에 대한 그 시각, 뭐 철학 이런 부분을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주목해야 할 시장 재료들과 환율의 레인지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환율 레인지야 뭐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좁게는 1,010에서 한 1,025 조금 넓게 보자면은 1,000원에서 한 1,030 그런 식으로 보여지겠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주목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나 조금은 이제 조정이 한번 좀 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증시가 그냥 계속 내달려 버린다면은 뭐 환율은 오르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조금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라도 좀 받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다시 이렇게 오르는 모습. 그러나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달러원 일간 일목균형표 보시다시피 저 두터운 구름대 오른쪽에 가격 부분에 위에 나타나 있는 저 두터운 구름대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폭등 내지는 급등의 양상은 상당히 기대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이죠. 이제 뭐 예전 같은 1200, 1300 이런 환율은 아무래도 보기 힘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빨리 1,000원과 또 1,000원 아래로
근접하는 환율이냐 이것이 되겠는데 또 잘 보시면은 차트에 또 이렇게 조회가 깊으신 분들은 저것이 또 한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긴 둬야 됩니다. 그러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기보다는 그동안 이렇게 흘러내렸던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서는 국면 그런 것이 되겠고요. 길게 보자면은 저는 뭐 찬바람 불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10월 이후 연준의 테이퍼링이 완전히 종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금리 인상, 조기라기보다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의 화두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그 시점이 진정한 승부가 아닐까. 7월은 약간의 소란은 있을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뭐 다들 또 휴가 가야 되고 시장도 얇아지겠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환율이 좀 저점을 찍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이제 1,000원 아래로 세자지수로 가는 환율이 되느냐 아니면은 1,000원 아래는 아직 우리에게 시기상조냐 하는 걸 두고 조금 고민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해주는 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 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관심주였던 삼천리 자전거가 시초가 27,7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좀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는데요.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예, 삼천리 자전거 관심 가져보셔도 됩니다. 관심뿐만이 아니라 사랑까지 주셔도 더욱더 좋습니다. 예, 사랑이 부족한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수정하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추가적인 상승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적절하게 매수가에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자리 자체는 제가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한 맥점 자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 자체가 지금은 고점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뚫기 힘든 벽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도 다시 한 번 더 또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한국인은 3자를 좋아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딱 빠진다면 그때는 실망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이 자리 자체는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사수해야 되는 그런 매수진을 치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지금 상황적인 모습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의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내수기 때문에 내수는 지금까지 항상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꼭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많은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 매출 어른들에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자세한 부분에서 지금 틈새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천리 자전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자전거 열풍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말을 앞두고 승리를 위한 종목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 저는 무조건 간다 봅니다. 시장은 무조건 갑니다. 대신 뭐 시기적인 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외국인의 힘에 달렸습니다. 기관보다는 외국인을 꼭 눈여겨보시는 전략 꼭 필요합니다. 제가 꼭 그 점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많이 들어보셨죠? CJ제일제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신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먹어보셨을 겁니다. 가공식품류의 왕자죠. 그만큼 꾸준한 내수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고 지금 CJ 같은 경우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조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안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라이신의 판가 인상 부분이 조금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라이신 판가 가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라이신 가격 자체가 현재 가격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 라이신에 대한 판가가 인상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주가도 똑같이 거기에 걸맞춰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가를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주가를 한번 길게 보시면 라이신이 마지막에 크게 출렁일 때 주가도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CJ제일제당의 이 낙폭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이오 사업부의 부진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가 부진하면서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라이신의 판가가 인하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라이신이 뭡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자,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아미노산제를 우리가 라이신이라고 하고, 필수 영양제는 아닙니다. 대신에 부가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정도의 아미노산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단백질에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이런 그 아미노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꾸준히 라이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만큼 가공식품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견조한 성장이 이어진다는 거죠. 같이 우리가 가공식품부라고 하면 대상이라는 기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상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가공식품부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대상은 주가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상은 말 그대로 사업부가 조금은 단일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이 부족하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거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라이신의 판가가 인상되면서 한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공식품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바이오 사업부만 조금 더 돌아서면 되는데 아직까지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 두 가지가 좋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회를 좀 더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자, CJ제일제당 차트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닥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바닥 시그널이 빨간색으로 강하게 물들고 있는 이 부분, 2013년 4월 9일 날이 상당한 지금은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죠.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서는 모습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선 자체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자, 갭을 비롯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 바닥 3번에 대한 시그널이 완성되면서 돌파가 완성이 됐습니다. 돌파가 된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그대로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매집 기간 얼마입니까? 자, 2013년 4월 달부터 현재까지 2014년 5월 달까지 1년을 좀 넘는 시간 동안 매집을 했던 차트입니다. 그러면 시세 자체는 이대로 여기에서 30만 원, 32만 5천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리려고 1년 동안 매집을 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CJ제일제당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평균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선은 하단에 33만 원대, 이 가격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공개방송이 없죠. 저희가 가족분들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요일도 시청자분들이 꼭 웃으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꼭 종목이 크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인 CJ제일제당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오늘장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장 시장 자체는 조금 혼조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000포인트에 대한 지금 계속해서 그 저항대, 그러니까 그 6월 초까지는 2,000포인트가 지지가 되다가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2,00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1995포인트까지 올라온 반등을 준 상황에서 오늘 2,000포인트 이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조금 금요일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띠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지금 썩 좋은 모습을 띠는 건 아니죠. 오히려 코스피가 더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쌍바닥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530포인트 전후로 해서 약간의 그 추가적인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와봤자 532포인트나 3포인트 큰 의미는 없는 반등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수급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까지는 강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억압을 했다라면은 이번 주에 좀 변화가 보이는 것이 약간 매수 우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하지만 매도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가 좀 강하게 나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도덕 장세로 인해 가지고 유가증권 시장은 전혀 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선물로만 증시를 상승과 하락을 약간 변동성 장세를 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전환시키려면은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선물 매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어저께 같은 매수량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3,000계약 혹은 2,0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우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일지 살펴보려면 일단 전일에 수급 주체별로 어떻게 좀 매수를 했는지 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을 좀 샀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삼성전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LG화학,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IT와 화학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장이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이 조금 혼조세로 시작을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보합 정도 출발해서 1990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 90포인트에서 소폭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990포인트가 최근에 지지가 됐던 박스권 하단의 중심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진다라면은 증시는 다시금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5일선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1990포인트에서의 지지력 여부 테스트, 그리고 나서 한 오후장 들어서의 반등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포인트 정도를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531.45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2나 533포인트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부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어찌됐든 이게 땅바닥의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찍은 저점이 지난 저점보다 높다라는 부분도 보신다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잘 지지가 되어주는 모습을 띈다라면은 다시금 한 550포인트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은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하자. 그래서 부정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코스닥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죠. 코스피가 좀 약하다 보니까 선물 차트가 정확히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21선하고 5일선하고 딱 끼어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 방향성 체크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 월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선물 베이시스의 동행이라는 거죠. 베이시스가 어쨌든 다시 1.4포인트로 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은, 6월 25일 정도까지는 좀 베이시스가 우하향, 좀 약세를 띠던 것들이 6월 25일 중반부터 다시 강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라면은 의외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월말이 좀 지나고 나면은 프로그램이 다시 좀 강하게 매수도 유입될 수 있는 위치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환율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다시 이제 1016원대로 좀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금의 환율 움직임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10원을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 한 하루에 1, 2원 정도, 지금도 0.2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어떤 임팩트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흐름을 본다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흐름입니다. 5월 달에는 1025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1015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크게 본다라면은 102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환율은 1010원이 이탈하지 않는 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약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강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요, 0.12% 하락한 15,290.75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1%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그동안 흐름 좋았지만 오늘은 좀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만 소폭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보합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와 신한지주 모두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10만 2천 원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역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셀트리온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오쇼핑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동선은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도 2%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먼저 코스피 쪽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의료정밀, 그리고 보험, 섬유유복, 소형주, 운수창고, 의약품, 그리고 종이목재, 철강금속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정밀 같은 경우에는 우진이라든지 K시텍, DI 같은 종목들이 좀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주들 대체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LIG 손보, 하나손보, 하나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흥하해운, 대한항공, 천일고속, 한솔, 로지스틱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 초반이긴 한데 좀 업종별로 굉장히 좀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섬유의복 쪽도 최근에 좀 반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이 섬유의복 쪽도 최근에 어떤 내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바뀌었네요. 전기가스와 의약품 이런 업종들이 다시 상위로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보기기, 인터넷, 화학, 방송 서비스, 통신 장비, 운송, 통신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기 쪽은 역시나 이슈가 있는 아이리버가 가장 먼저 좀 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트론, 코원, 코텍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은 이 KINX, IDN 같은 인터넷 솔루션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가장 핫했던
다음이 1%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은 코리아나 한일화학, KCI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방송 서비스 쪽은 홈쇼핑주들 그리고 K&M과 CCS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통신장비인데 최근에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의 세대수가 다시금 좀 변환되는 시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또 통신장비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수급 분위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덕분에 1990선을 회복했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90선을 내준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직은 오전 한 7분밖에 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매도로 시작을 한다는 부분들은 썩 유쾌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 한 1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17억 정도, 선물 중심의 선물 쪽에도 한 600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의 그 매수 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 쪽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마저도 한 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오직 개인 투자자만 57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한 0.2%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오후장으로 갈수록 다시금 상승폭을 줄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설사 오늘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왜 개인 투자자만의 매수세로 올라오는 것이라면은 딱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 수급을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한 1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전기가스 모두 매도 우위로 보이고 있고요. 의외로 오늘 보신다면 철강하고 금융 쪽에다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금융하고 철강이 조금 추세를 조금 상승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러한 수급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고 이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현재 흐름 80전 상승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현재 흐름 어떤가요?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80전 상승한 1017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1015원대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10원 중반대에서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소비 및 고용 관련 지표 부진으로 글로벌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여기 환율은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1개월물이 1017원 9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 포인트 플러스 1원 3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16원 20전보다는 약 40전 정도 오른 셈인데요.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5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7개월째 흑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어제 이미 어느 정도 환율에 반영되었다고 봤을 때 서울 환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월말 반기말 수급상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1010원 중반대에서는 팽팽히 수급상 공급과 수요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매매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14원에서 1018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요. 엘리자베스 아덴을 인수 포기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카카오 우회 상장 승인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 역시 갤럭시 노트4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강세 종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아덴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포기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날이었죠. LG생활건강은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더
좋은 대안을 찾고자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 왜 인수를 포기하느냐. 일단 LG생활건강이 원래 원했던 어떤 조건과 이 엘리자베스 아덴이 내세운 조건이 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또 이 차석용 부회장의 주식 매도, 그다음에 이 성장률을 굉장히 좀 낮게 제시하는데 주가가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바닥권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 추진 같은 경우 그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 전략, 그러니까 M&A 성장 전략의 부활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무리하게 M&A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대안을 찾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증권가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호응도를 많이 보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한간에 또 떠돌던 고액 인수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좀 반등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좀 반등을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 48만 원, 뭐 49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 테라세미콘인데요. 다음이군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의 우회 성장 승인,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또 오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사실 다음보다 오히려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가치 면에서도 훨씬 더 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카카오에 좀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카카오가 우회 상장 승인이 됐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알려진 카카오가 지난해 2,100억 정도 수준의 매출, 550억 수준 정도의 순이익을 시현을 했는데 현재 자본금은 한 138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외 10인 지분이 약 56.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비율을 보면 1대 1.556, 그러니까 다음 한 주당 카카오 1.556주 이런 비율로 합병 후 신주를 부여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최대 주주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증권이 상장에 대한 백업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좀 매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보자. 근데 이제 신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지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또 성급하게 접근하시는 거는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테라세미콘입니다. 이 갤럭시 노트 4에 대한 수혜, 이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에 플렉서블 AMOLED를 채택을 한다.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 이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72억 규모의 플렉서블 AMOLED 장비를 수주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갤럭시 4에 대한 수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일 수주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그리고 또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6, 갤럭시 노트 5의 이 플렉서블 아몰레드 탑재 비중이 전체 출하량의 한 50에서 뭐 전 물량이 다 플렉서블 아몰레드로 좀 채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테라세미콘의 주가는 좀 반등 기로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한 15,6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게임주들 굉장히 좋네요. 컴투스가 2분기 호실적 전망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자회사 투자 유치 성공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일산업은 경영권에 뛰어들겠다고 했던 황규남 씨가 84만 주를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컴투스하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컴투스는 뭐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연출시키고 있죠. 뭐 6만 원대 갔다가 어저께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뚜렷하게 뭐 하락할 만한 조짐은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2분기 때 매출이 50% 증가해가지고 312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거의 500% 가까이 증가를 한 115억 정도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2분기 때뿐이 아니라 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 뭐 상반기에 컴퓨터 수를 이끈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낚시의 신이라든지 뭐 RPG 관련된 게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반기로도 갈 수 있다.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주가 자체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이 종목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뭐 75,000까지 목표가 상향한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한 6만원대를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또 이미 6월달 주가 자체가 4만원 초반에서 6만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7월달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달 만에 어찌됐든 거의 한 6, 70% 정도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약간 변동성 장세를 좀 대비할 필요도 있다.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변동성 장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뭐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는 1년, 2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산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한 달, 2달 정도에 놓고 수익을 노리신다라면은 지금은 좀 매수 시점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이제 어저께 이제 계열사 네오위즈 블레이스 스튜디오, 그러니까 블레이스 게임을 만드는 MMORPG 게임을 만드는 자회사가 뭐 LB 인베스트먼트하고 NH 농협으로부터 20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저께 뭐 거의 상한가를 근접을 했었고, 오늘도 3% 정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그 200억을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뭐 이쪽에서 봤을 때 블레스의 게임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멘텀이 최근에 조금 부족했던 와중에 이런 모멘텀으로 좀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양봉을 좀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의 좀 고민이 되는 위치입니다. 더 올라간다라면은 한 17,500원대까지 혹은 18,000원대까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실적이 빵 터져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게임, 새로운 신작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혹은 중국과의 어떤 시너지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연출이 된다면 충분히 한 18,000원이나 18,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반대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가격대 17,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악성 매물이 좀 쌓여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 좀 대량의 거래가 터졌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한다라면은, 악성 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화도 되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자 입장에서 일단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한 18,000원대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이 다시 뭐 급락으로 과거의 주가 15,000원대까지 회귀할 가능성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신일산업이 또 한기남 씨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시장을 좀 주목시키고 있는데, 경영권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84만 주를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 뭐 장내 매집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신일산업이 여름에는 약간의 성수기에 진입하는 업체죠. 뭐 선풍기라든지, 지금은 조금 신일산업 제품은 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가습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
신일산업 제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주방 가전용품 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신일산업보다 뭐 위닉스나 뭐 웅진코에 이런 쪽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런 M&A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신일산업의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이 황기남 씨 관련된 M&A 이런 얘기로 올라왔던 거라서 이제는 임팩트가 좀 떨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신다라면은 보통 과거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뭐 상한가 근처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불과 5에서 6% 정도 올라오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주가 자체가 한 2,600원 이상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로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이요. KB금융과 매각 계약 체결을 앞두고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남광토건은요. 매각 유찰됐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녹스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또 하락을 하고 있다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시죠. 네, LIG 손보는 저희에게 또 이런 CM송으로 유명하죠. 된다, 안심이 된다. LIG 손보가 시장의 가장 큰 매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KB금융하고 매각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뭐 매각 소식 때문에 오늘 좀 상승폭이 나오곤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뭐 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KB금융지주 경영진이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지분을 일단 KB금융지주에 매각키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키로 했고요. 현대증권이 LIG 손보가 KB금융에 인수된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좀 존재가 되고 있다. 인가 후에도 재정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증권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 제가 봤을 때 일단 매각 소식 자체만으로도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뭐 KB금융에 좀 더 중장기적인 호재가 아닐까. 왜냐면 뭐 전 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토탈 파이낸셜 서비스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KB금융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LIG 손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봤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IG 손보 조금 더 모멘텀은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가 추이는 좀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또 하한가가 좀 들어갔는데 매각 유찰 때문에 하한가로 좀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이 인수위항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이 법원의 어떤 이 허가를 받아서 3일외에 뭔가 매각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매각에 입찰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만큼 좀 인기도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수준이 우려스럽긴 한데 지금 수준 일단 뭐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반등은 노려볼 만한 자리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하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셔서 때때로는 굉장히 좀 가감한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녹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또 2분기 실적 부진, 참 IT 업체들 진짜 정말 이 IT 부품업체들은 사실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고통을 한 몸에 좀 만들어준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FP12 업체인 이녹스가 2분기 실적 부진 전망 때문에 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15,350원의 신저가를 좀 형성을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반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성장은 3분기쯤은 돼야 된다. 근데 뭐 3분기에도 확실히치는 않기 때문에 뭐 3, 4분기
2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또 가봐야 아는 부분이고요. 근데 2분기의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700원, 800원 정도는 계속 지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주가가 현재 바닥권에 있지만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서 좀 끝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뭐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나오더라도 한 17,000원 후반대나 18,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좀 공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그룹주가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투기등급 강등의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메일유업은 중국 분유 수출 확산 기대감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웰크로는요, 방탄복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동부그룹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부짬만 들어가게 되면 뭐 연일 뭐 10% 혹은 뭐 5에서 6% 지금 한 3, 4일째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M&A가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다음 달 500억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오늘 뭐 투기 등급까지 불러일으키고요. 제2의 동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뭐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개인적으로는 동부를, 없애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쨌든 넘기고 그 다음에 조금 흔들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인 것이지 이게 이제 다음 달 혹은 뭐 다음 달은 아니겠죠. 뭐 한 7월 초면은 결론이 나오겠죠. 뭐 차원 발행한다 안 한다가 해서 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계속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전에 같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정말 동양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라면은 뭐 연일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투자자들도 그것이 겁나다 보니까 계속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비중을 줄여놓자.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의미 없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면서 손실을 계속 떠안고 가거나 손실을 확장하기보다는 일단 손실을 좀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확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부제철, 뭐 동부 CNI, 뭐 동부건설 등등 좀 보수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동부화재는 시장에서 좀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시장에서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돌아설 거였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는, 최소한 지난 동부 사태가 발생했을 때 6월 18일에 거의 장중 하한가 갔다가 다시 뭐 상당히 높은 변동성 보여줬었는데, 요 자리까지, 그러니까 한 45,0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동부 화재가 보여줬던 박스권의 최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그 주가 하락을 열어낼 수도 있다는 부분들 좀 우려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메일유업이 중국의 분유 시장에 대한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해외 생산자 인증 절차를 6월 달에 마무리 짓고 7월 달부터 이제 매출이 판매가 반영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메일유업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2012년부터 올랐던 게 중국 시장에 대한 분유 파동, 혹은 뭐 중국, 유아용품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모멘텀이 없이, 하락세를 보여줬다가 오늘, 이런 뉴스로 인해서 한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최근에 행보세를 보여줬던 상황에서의 매물대 돌파는 양봉이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한 5만원대부터 반등 없이 3만원대까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라서
추세가 100% 전환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이 보이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한 38,000원대까지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추세가 전환이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8,000-9,000원대에서의 그 걸림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의 그 흐름은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되 한 48,000-9,000원 정도 올라온다라면은 한 번 정도 더 끌고 갈지 아니면 한 번 잘라줄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엘크론이 GOP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방탄복이 늘어날 수 있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중국 불법 어선 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방탄복이 조금 해양 구조대, 해양 경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비중을 높이겠다는 얘기도 과거에 한번 나왔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나오는 뭐 GOP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발생되는 것이고, 뭐 이게 쉽게 늘어나겠습니까? 뭐 당장 내일부터 국방부가 방탄복을 대거 구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방탄복은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뭐 구매하고 나면은 그게 끝이죠. 그걸로 뭐 하루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매출 증가는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올라간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돌발 종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당분간 개별주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2분기 실적 우려 속 2,000선 박스권 상단 저항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실적 개선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원달러 강세 수혜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과대 낙폭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지금 네. 잘 들립니다. 과대 낙폭 코스피 또 코스닥은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예, 우선은 지금 과대 낙폭으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와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오늘도 300억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도 어저께는 한 6천 계약을 사줬는데 오늘 2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오전장에서는 코스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어저께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 경직에 대한 그런 하방 경직성을 코스피가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좀 낙폭이 되었을 때 조금 한번 매수를 해보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호전주가 굉장히 유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2분기 이렇게 과대 낙폭이 될 때 2분기 실적 개선주 위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군으로는 뭐 증권, 미디어, 태양광 그리고 IT, 반도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중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뭐 매수를 여러 군데로 하지 말고 좀 집중 포트폴리오를 짜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참 시장 어렵습니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뭐 이러다가 진짜 감기 딱 걸리겠습니다. 그죠? 시장이 계속 하루는 상승했다가 하루는 하락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선물의 흐름도 보면 완전히 장대 양봉, 음봉, 장대 양봉, 음봉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바로 이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의 어떤 부분을 미리 좀 예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기 트레이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자꾸 단기 트레이딩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제대로 올라오는 장에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 트리거 현상, 즉 징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뚫을 때는요, 반드시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 확보를 막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올라오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다 뺏기고 나면 제대로 간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간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 뭐 자꾸 안 가는데 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트리거 현상들은 2006년도에도 나왔고 2007년도에도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들기 전에, 강력하게 그것도 시장이 들기 전에는 반드시 트리거 현상이라는 게 나타난대요. 그것이 바로 2005년도, 6년도 그리고 7년도의 모습이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량을 쉽게 뺏기는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들고 계십시오. 좋은 종목군은 여러분들께 반드시 큰 해답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자,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뭐 뉴스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그죠? 코콤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이 삼성전자가 홈 오토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잠깐 나왔고요. 그래서 코콤이 조금 상승했다가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콤은 여전히 장기 추세선상 이제 하락폭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 자리대라는 거 명심하신다면, 코콤도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원 관련해서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굉장히 앞으로 크게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권가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소리바다 여전히 탑픽 종목으로 왜 잡아드렸는지, 그리고 로엔도 여전히 지금, 강한 추세선상에서 다시 리바운딩 자리대가 나오고 있고, KT뮤직 마찬가지입니다. 리바운딩 자리대가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음원 관련해서 소리바다, CJ ENM, 그 다음에 로엔, KT뮤직 등이 있는데, 사실 CJ ENM은 그쪽보다는 다른 쪽에 더 가까워서 그런 부분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ENM의,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런 종목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사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꼭 상승시켜야 될 종목들은 아무리 하락장에서도 상승을 시키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전일하고는, 즉, 이틀 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틀 전에는 하루 종일 오후전까지 밀어내는 모습인데, 지금은 또 보면 살짝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산업하고 코드했습니다. 역시 전기차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네요. 그죠? 에코플라스틱이 아직도 강한 모습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 즉, 자동차 쪽에서도 차량 경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차량 경량화를 통한 스마트카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스마트카 시스템을 통한, 바로 이제 스마트카 시스템을 통한 전기차 섹터,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MDS테크가 전일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더 큰 폭의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시장 대비, 하락폭이 좀 좁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에너지 응집을 잘하고 올라가고, 에너지 응집을 잘하고 올라가고, 요걸 반복한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또 강하게 지금 또 상승 가닥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입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통신 장비 쪽 꼭 보셔야 된다. 어제 탑픽 종목으로도 잡았는데 오이솔루션이 장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효성 ITX 이제 리바운딩 자리 때 들어와 있다는 거, SK CNC, 코콤. 코콤도 지금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죠. S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사물 인터넷 시장이 2014년도에 화두고 이것이 하반기 주도주 섹터를 이룰 것이라면 그쪽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의 근간은 결과적으로 뭐냐? 바로 통신 쪽입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인터넷, 그죠? 그리고 기가 와이브로에 대한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LTA, 제가 지금 이 노래 몇 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 LTA와 동반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먼저 선제되어야 될 시장이 바로 통신시장이라는 겁니다. 통신이 먼저 안정화가 되고 빠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만 결과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 장비 중에 제가 탑픽으로 꼽아드린 것이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오이솔루션이 지금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스마트 트랜시버, 광 트랜시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추세를 분명히 타고 올라올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바로 MCU입니다. 전일 밤 프로그램인 바로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죠. 어버브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죠? 어버브 반도체인데 이 어버브 반도체는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의미합니다. 이 MCU를 제작하는 그 팹리스 업체입니다. 설계를 하죠. 이 설계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자, 시계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차면서, 자, 벌써, 이 시계 하나만 차도, 자, 맥박수, 심박수를 체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지금, 갤럭시 S5에 적용된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옵니다. 이 시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의 바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온, 심박수, 그 다음 혈압, 요 정도까지는 체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장, 즉 이게 사물 인터넷 시장이죠. 결과적으로 이 시계 하나로 해서 주치의가 내 건강 바이탈을 늘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연동되는 것도 결국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통신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심박수를 감지하는 센서, 그리고 혈압을 감지하는 센서, 이런 모든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를 바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성장성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의 개화기입니다.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성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흥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이 세택입니다. 아직 멀었죠. 멀었다는 것은 동사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더불어 같이 좋은 시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자 쪽 관련해서죠.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버브 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봐서는, 저 무슨 회사야? 어버버한 회사. 자,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진화된 회사입니다. 팹리스 업체는요, 결과적으로는 작은 인력으로 큰 효율을 거두는 회사입니다. 공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홈리스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팹릿은 공장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살짝 웃기려고 얘기 드는데, 뭐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자, 강한 추세선상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짝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죠. 거기서 횡보가 살짝 나타났습니다. 긴 횡보자리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봉인데요. 주봉이라면 이게 긴 횡보자리 때가 되겠죠. 그죠? 살짝 횡보자리 때가 나오고, 결국은 이 횡보자리 때에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딱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부터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거죠. 이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이 부분, 즉 전에는 저항대로 자리 잡았던 이 부분을 지금은 지지대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 그죠? 이 지지대가 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이 지지를 받고 지금 잘 올라오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전고점대 영역인 9,990원 이상은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성장성이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자, 바깥에서 전화기로 냉장고의 온도를 낮추고 높입니다. 이 시장이에요. 바깥에서, 여기, 등, 즉 LED 등을 켜고 끄고 하는 이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통신 기반을 구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동사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 부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지금 안 좋다. 다시 한번 좀 짧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시장을 단순하게 너무나 짧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올라오는, 제대로 상승하는 구간 속에서 결국은 내 수익은 없습니다. 짧은 수익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장기 성장성을 띠고 올라온다는 거 분명하게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고 여러분들 이 점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들고 가십시오. 모든 종목은 다시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을 거쳤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는 순간 시장은 올라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저는 다음 주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약세로 출발하고 코스닥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정말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 덕분에 530선을 힘겹게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